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문제, 하지만 아파트에 산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바로 그 문제. 아파트 누수 대처법을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천장 한가운데에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심지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완전 패닉에 빠져서 허둥지둥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5단계로 나눠서 누수를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혹시 모를 분쟁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쫙 훑어볼 겁니다. 이 순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처음 겪는 일이라도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응급 대처법. 누수를 처음 딱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요. 나중에 벌어질 더 큰 피해와 복잡한 분쟁을 막는 진짜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우리 집이 피해를 입은 아랫집 입장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젖은 벽지, 떨어지는 물방울, 피해 입은 가구까지. 구석구석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다 남겨두세요. 이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알려야겠죠. 반대로 내가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윗집 입장이라면 일단 집안의 모든 수도를 싹 다 잠그고 현관 밖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보세요. 물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계량기에 작은 별 모양 침이 팽그르르 돌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 집 누수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럴 땐 바로 메인 밸브를 잠가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자, 응급조치가 끝났으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넘어가야죠. 바로 그래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누수 분쟁의 거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이 법적 개념에 따라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럼 이 책임 소재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할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합검사라는 건데요. 윗집에서 우리 집 문제 아닌데요 하고 발뺌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애매하게 나올 때 우리 집 배관은 결배팝니다. 이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배관에 공기를 싹 넣어서 압력의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건데 여기서 이상 없음이 나오면 누수 원인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책임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수 원인이 우리 집 보일러 배관이나 화장재 방수층처럼 딱 그 집안에서만 쓰는 전유 부분의 문제다. 그럼 그 집 주인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로 뭘 부수지 않았다면요. 반면에 아파트 외벽이나 옥상,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공용 배관 같은 공용 부분의 문제라면 이건 관리사무소 책임입니다. 수리비도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정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니 해도 머니 문제죠. 수리비는 대체 얼마나 나올지, 내가 가입해둔 보험으로 과연 처리가 가능할지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수 수리비라는 게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고무줄이에요. 간단한 건 5만 원에도 해결되지만 보통 누수 탐지하고 공사까지 하면 한 50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업체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똑같은 공사인데도 불필요한 공정을 끼워 넣거나 해서 200만 원 이상 부르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 비교 견적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입니다, 필수. 특히 외벽 균열 같은 공용 부분 공사는 비용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요. 예전에는 균열 상태에 맞춰서 좀 저렴한 공법도 썼는데 요즘엔 무조건 2.7배나 비싼 충진 공법으로 일괄 적용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큰 힘이 되겠죠? 이런 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우리 집 누수 때문에 피해 입은 아랫집 도배나 마루 교체 비용, 이걸로 보상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수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터진 배관을 고치는 그 공사비 자체는 보상에서 쏙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가 터지면 업체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라고 정확하게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윗집이나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미루는 등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죠.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법적인 카드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특히 큰맘 먹고 집 사서 이사했는데 누수를 발견했다? 와,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땐 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첫째, 계약할 때 내가 누수 사실을 정말 몰랐어야 하고요. 둘째, 계약서에 누수 책임 안짐 같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누수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6개월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내가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랫집에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벽지 한 뼘 젖었는데 최고급 실크 벽지로 방 전체를 다 해달라거나 갑자기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식이죠. 이럴 땐 이 법조항을 딱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 즉 직접적인 피해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무리한 요구까지 다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대화로 해결이 안 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요. 바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조정을 신청하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최종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어떤 누수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증거 확보. 무조건 사진과 영상을 찍으세요. 둘째, 윗집 관리소와 함께 원인을 찾고 필요하면 공합검사를 하세요. 셋째, 책임이 우리 집 문제인 전유 부분인지 아파트 공동의 문제인 공용 부분인지 명확히 구분하세요. 넷째, 최소 두세 군데 이상 비교 견적 꼭 받으시고요. 다섯째, 내 보험 특약을 확인해서 보상 범위를 미리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화가 안 될 땐 내용증명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준비를 하세요. 이 6단계 흐름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문제가 터진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과 얼굴 붉히기보다 평소에 우리 집 배관이나 창틀 실리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능동적인 관리 습관을 통해 모두가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